다음으로는 아까 조경진 선생님께서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셨을 텐데요. 유전자 세포 치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종양 세포를 추적해 가서 이제 그 종양 세포를 죽이는 세포라고 하면,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면역 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종영님께서 잘 많이 설명을 하셨겠지만, 교모세포종은 굉장히 악성 종양이고 실제로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은 종양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현재까지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지도 못한 그런 종양입니다. 그 이유는 종양세포가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종양 안에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서 한 가지 치료제로 모든 종양을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백신은 우리 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백신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종양을 추적하는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백신의 가장 그 키 플레이어, 어떤 중요한 인자로 받고 있는 게 이제 면역 세포들입니다. 근데 어떤 면역 세포가 그럼 과연 뇌종양, 특히 교모세포 중에서 좋을까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면역 세포가 다 이제 기능이 다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세포라고 하는 뭐 면역 세포,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덴드라이트셀, 그다음에 뭐 NK셀이라고 하는 자가살해 세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면역 세포들이 이미 교모세포종에 의해서 면역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아니면 오히려 면역에 반대되는 형질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런 면역세포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로 이제 치료를 받고 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 치료의 붐이 일었는데, 이 수많은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서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은 면역세포 치료에 잘 듣지 않는 그런 종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세포 치료를 개발하려고 하는, 면역 세포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뭐 흔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특정 그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걸 다시 억제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실제로 뇌종양, 특히 교모세포종에서는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그냥 면역 세포는 안 되겠다. 면역세포에 뭔가 특별한 장치를 하거나 변형을 시켜서 조금 더 종양을 잘 찾아갈 수 있고 잘 살상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포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교모세포종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잘 치료했다라고 보고된 그런 면역세포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이긴 한데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T세포를 저희가 이제 막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미하거나 변형을 시키는데, 우리 킴리아라고 잘 아실 텐데요. 킴리아가 이 카티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뭐 핸드폰 그 여러 세대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카티 세포도 여러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FDA,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면역세포 중에 T세포는 2세대 이제 카티세포이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게 되는 킴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보험이 돼서 이제 알긴 하시지만 실은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서 이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채취하고 그걸 다시 미국에 보내서 카티세포를 만들고 다시 들어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당 맞춤형 굉장히 좋은 만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변수도 굉장히 많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거를 계속 극복을 해야 될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킴리아는 다들 아시겠처럼 주 적응증이 혈액암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암들은 공격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딱딱한 고형암은 면역세포가 뚫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한 단점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카티와 마찬가지로 NK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도 저희가 뭔가를 엔지니어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부스터를 할 수 있는 걸 닿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종양세포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것,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중앙세포를 공격을 잘하는 능력을 배양시킨 걸 저희가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CAR-NK라고 불러서 마찬가지로 CAR-T와 마찬가지로 CAR-NK도 굉장히 많은 발전과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CAR-T가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 이제 4세대까지 CAR-T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NK도 CAR-NK가 한 3세대 정도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당장 환자분이 맞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환자분에게 치료를 하려면 개발이 끝나고 안전성을 다 확인하고 이거 효과가 입증이 돼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냥 병원에서 CAR-NK셀을 맞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CAR-NK셀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 개발된 이런 면역 세포들을 환자분에게 투여하는 그런 여러 이제 임상 시험이나 아니면 개발 단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된 그 좋은 논문의 어떤 리뷰 페이퍼인데요. 여기 보면 현재까지 교모세포종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뭐 여러 T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게도 여기 이제 조경림 교수님께서 시행하셨고 저도 참여했던 그 면역세포, NK셀을 가지고 한 면역세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만든 NK세포는 골을 잘 넣는 그 NK세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스트라이커에 해당하는 그 공격수가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된 NK세포인데, 그 결과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서 조경님께서 설명하셨던 유전자 세포 치료도 거기에 논문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아직 이제 임상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분석 중이긴 하지만 이 좋은 결과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도 이런 논문의 리뷰 페이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저희가 시행을 했던 NK 세포에 대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전에 조경님께서 이제 수지상 세포도 이제 진행을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제한점도 있고 해서 실제로 현재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그 미국에서 시행된 여러 병원에서 규모의 그런 수지상 세포를 한 면역 세포 치료제가 실제로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게 발표가 돼서 현재는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 세포는 약간 주춤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각광받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 NK 세포에 대한 자가 면역 세포에서 저희가 저희 병원에 시행했던 면역 세포 치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 자가살해세포라고 하는 NK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환자에게 다시 투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치들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요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양을 잘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를 만들었고, 특히 NK세포를 만들었고, 저희가 환자분들께 2주 간격으로 총 24번 한 2년 정도 투여를 하는 임상 연구를 했었고요. 이 연구는 이제 조경림 교수님께서 이제 PI로 연구 책임자로 해서 진행을 하셨던 연구입니다. 총 14명의 환자분이 했는데, 앞에서 설명하셨겠지만 대개 이제 교모세포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존 기간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이제 다른 종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편인데, 이 환자분들은 재발성 교모세포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진단된 교모세포종보다도 더 좋은 생존 기간과 무질병 진행 기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병이 진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존하시고 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보면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환자분인데, 이분이 맞으셨던 게 2013년 정도인데 현재까지도 이제 생존해 계시고 잘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한 10년인데, 교모세포종이 아시겠지만 2년, 3년 이상 이렇게 굉장히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환자분은 현재까지도 잘 이제 생존하고 계시고 또 생활도 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임상 연구가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런 게 이제 진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분들이 과연 이 면역세포를 맞고 좋았나를 확인해 봤더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이 많은 쪽이 면역세포에 잘 들었던 환자분이고, 그거보다 이제 약간 밝은색 쪽이 많은 쪽이 이제 면역세포 치료에 잘 안 들었던 환자분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면역세포를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분들은 실제로 면역세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 한 분의 이제 저희가 면역세포를 투여하는 도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게 투여하기 전 투여 중에 살펴보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증가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준 면역세포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 늘어났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더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면역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도움이 될 환자분들과 되지 않은 환자분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치료든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흔히 말하는 에비던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실제로 저희가 치료의 어떤 그런 정당성이 이제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잘 듣는 환자분과 잘 듣지 않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나눠서 구별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 왼쪽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면역세포의 반응을 잘했던 환자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이 면역세포에 잘 안 들었던 환자분들 봤더니 이 두 군이 특정 유전자 타입으로 나눠봤더니 잘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다음번 임상시험을 하거나 이런 면역세포 치료를 한다면 여기에 잘 들을 만한 환자군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 환자분들한테 면역세포를 이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짜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면역세포 치료, 특히 그러니까 활성화된 NK 자가살의 면역세포를 투여한 환자군에게 반응이 어떨까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미리 해봤더니, 실제로 저희가 한 그런 마커들을 가지고 예상해 봤을 때 치료에 잘 들을 환자분과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 하나의 그냥 저희가 공식 같은 걸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진짜 환자분 조직에서 이런 면역세포 반응들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이런 면역세포의 반응의 차이로 우리가 이 면역세포에 들을 환자분과 듣지 않은 환자를 나눌 수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검증을 했었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제 잘 검증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요 별표 쳐 있는 부분이 실제로 검증이 잘 돼서 통계적으로 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면역세포에 잘 들 만한 환자군들을 선별할 수 있는 마커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다음번 저희 NK셀 임상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분께 투여할 때는 그런 마커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다른 또 면역세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면역세포가 자가유래, 그러니까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그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면역세포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CAR-T나 CAR-NK처럼 그 중에서도 뭔가 다른 또 종양을 잘 선별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종양과 잘 가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물론 자가유래가 있을 수 있고 타인에서 유래한 세포를 투여할 수도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교모세포종, 특히 악성 신경교종 같은 경우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로 다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세포를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면역세포,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잔존하고 있는 종양들을 잘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더 좋은 아마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면역세포에 들을 환자분과 듣지 않은 환자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면역세포에 들을 환자분들은 이 면역세포 치료를 하고, 다른 면역세포에 잘 들을 환자분들을 선별해서 그런 경우는 다른 면역세포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교모세포종 치료가 몇 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꽤 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실은 임상시험과 이런 면역세포를 한번 투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자분들도 환자분들의 가족께서 이런 면역세포들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동의를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에 참여해 주신 모든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소중하게 얻게 된 데이터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증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역세포제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자가살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NK 면역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와 앞에 종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전자 세포 치료제 모두 이제 저희 분당차병원 신경외과에서 종영 교수님께서 책임 연구자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니까 또 이제 환자분들께 많은 그런 면역세포와 유전자 세포 치료의 좋은 결과가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